텐션이 잡혔으니까 예민하게 오겠지. 자, 스테이하고 긴장. 이거보다 기존은 1m에서 80cm가 이 길인데 물이 갈 때는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물이 조금이라도 덜 간다, 천천히 간다 이런 느낌 받으시면 북발이 낚시에서는 과감히 잘라요. 딱 고정, 스테이가 아니고요. 스테이 안 하시고 제 낚시 방법은 물른 새우를 썼을 때 이렇게 뒤로 안 젖혀주고 막 이렇게 조금 더 보강해 주시면 정말 좋은 채비 같아요. 이거 지금 안녕하세요. 선분선생 신국지입니다. 오늘은 북발이 외수질 낚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외수질 채비 꾸리는 방법, 새우 크기, 새우 어떻게 꿰기, 또 어떤 낚싯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낼름 받아들이시면 분명히 북발이 낚시 가서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기본은 북발이 낚시도 농어, 민어, 외수질 낚시 하듯이 생새우를 쓰는 외수질 낚시 이것만 아시면 별로 어렵지 않고요. 북발이 낚시, 북발이의 특성상 바닥에 좀 있으니까 채비의 단차 조절, 가지줄 조절 이런 거만 좀 디테일하게 들으시면 분명 낚시 가서 성공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낚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낚시 방법 쉬워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처음 가신 분도 마리수 조항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외수질 낚시잖아요. 농어 민어 해보신 분들은 더 쉽고요. 그러니까 농어 민어 외수질 낚시 가신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선장님이 한 바퀴 감고 가세요, 두 바퀴 감고 가세요. 그거는 리를 감으란 얘기인데 우리는 어탐기를 못 써서 바닥 지형을 볼 수 없잖아요. 선장님을 볼 수 있으니까 바닥 지형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북발이 낚시는 두 바퀴 세 바퀴 감을 필요는 없고 바닥에서 노니까 보통 한 바퀴 감고 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낚시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낚싯대를 들었으니까 낚싯대, 어떤 낚싯대가 적당한지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끔 선사에서 문어대를 갖고 오라는 얘기도 해요. 문어대도 나쁘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광어 다운샷 할 때 낚싯대 있으시죠? 광따대. 그거 가져가시면 돼요. 문어대보다 훨씬 좋고 그 다음에 농어, 민어, 외수질 낚시하던 낚싯대 있죠. 그게 이 북발이 낚시할 수 있는 낚싯대예요. 외수질 낚싯대니까 그거가 제일 제격이고 왜 그러냐면 문어 낚싯대 이런 특성상 이 전용대를 사용했을 때하고 뭐가 다르냐면 큰 북발이나 큰 거 걸었을 때 문어 낚싯대는 떨구는 확률이 좀 높아요. 이게 문어 낚싯대는 허리가 휘지 않아요. 문어 낚싯대는 허리가 짱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휘는 외수질 낚싯대는 그러면서 약간 빳빳한 경질대에 속하는 낚싯대를 가져가시는 게 큰 고기를 떨구지 않는 방법이고요. 챔질도 이게 잘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광어 다운샷 대 있으면 가져가시고 농어, 민어, 외수질 대 있으면 그게 딱 가져가시면 돼요. 혹시나 서브대가 필요하시다 아니면 낚싯대가 없다면 저는 K 모비딕 나이트 지깅 때 이게 광따 때도 되고 농어, 민어, 외수질 때로 써보신 분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고요. 제가 쓰기에도 너무 좋고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입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북발이 외수질 낚시를 채비 단차 조절 이런 건 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먼저 낚시하는 방법을 어떻게 굉장히 간단하니까 들으시면 쉬울 거예요. 제 낚시 방법은 일단 숙이고 찍고 들고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선장님이 현장에 가면 한 바퀴 감고 가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농어, 민어는 두 바퀴 세 바퀴 감을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바닥에서 노는 고기니까 바닥에서 노는 고기니까 철저하게 바닥을 공략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낚싯대를 편하게 잡고 바닥을 찍을 때는 선발을 누르겠죠? 누르고 몸을 숙여요. 그냥 찍지 말고 몸을 숙이면 낚싯대가 내려가겠죠. 그리고 잠궈요. 그리고 몸을 다시 들어요. 이렇게 내가 들죠. 그러면 한 바퀴 감을 때 보통 릴에 따라서 60, 80 이렇게 60, 80cm가 올라오지만 이거는 그 내려가는 센치를 제가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좀 더 미세하게 쌈바 누르고 숙이고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갔으면 쿵 찍고 잠그고 이렇게 들어요. 그럼 미세하게 저는 지금 한 30cm 정도 올라왔게 이렇게 해서 낚싯대를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입질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입질 툭 하고 와요. 그럼 당연히 무 뽑듯이 챔질은 무 뽑듯이 쭉 올리는 거예요. 툭
툭 끊어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챔질을 툭툭 끊어치는 게 아니고요. 무 뽑듯이 쭉 올리는 거예요. 입질이 있으면 당연히 챔질하고요. 없으면 15초나 그 30초 사이에서 바닥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이거 굉장히 부지런한 낚시예요. 바닥 확인 쿵 하고 몸으로 숙여서 하는 거예요. 쿵 하고 쿵 지켜. 그럼 쌈바 누르고 다시 바닥 쿵 찍고 잠그고 몸을 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낚시하시면 되고요. 외수질 낚시에 오판하시는 생각이 있어요. 새우가 알아서 막 이렇게 가니까 새우 자체에서 액션이 나오죠. 그 액션을 안 줘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루어 낚시 하듯이 살짝 액션을 주는 것이 대상어종 북발이 유인 효과가 분명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션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어떻게 하냐면 액션은 아까 이렇게 들고 쿵 찍고 올려서 지금 이렇게 낚시를 가잖아요. 딱 고정, 스테이가 아니고요. 스테이 안 하시고 제 낚시 방법은 스테이를 하지 말고 여기서 너울 따라 이렇게 팔로 들었다 놨다 하면 폭이 크니까 이게 폭이 크잖아요. 팔로 하면 몸을 딱 붙이고 겨드랑이 붙이고 살짝 너울에 따라서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진짜 조금 너무 이 폭이 과하면 물고기가 먹으려는데 뺏는 거밖에 안 되니까 살랑살랑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액션 주는 건데 지금 효과라고 써있죠. 효과 액션의 효과 당연히 액션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따 여기서 가지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물속에 들어간 새우를 다룬 가지줄이 항상 펴져 있을까요? 휘어져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거를 올렸을 때 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죠? 세 번째는 북발이나 농어민어 외수질 가서 농어민어 외수질까지 같이 얘기할게요. 새우가 머리를 씹혔거나 몸이 씹혔는데 올려보니까 그냥 씹히고 어떨 때는 새우가 따이고 이러죠. 근데 몰라. 그건 가지줄이 늘어났을 때 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인이 필요한 거고 또 물고 있을 때 내가 살랑살랑 흔드니까 너무 폭이 과하면 더 역효과가 난다 그랬죠. 살랑살랑 흔들고 있으니까 조금 들었는데 물고 있어. 무게감이 있어. 그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못 뽑듯이 챔질하고 하시면 되고 이게 다예요. 근데 단 하나 이제 부지런한 낚시 농어민어 북발이 외수질 낚시는 부지런한 사람이 많이 잡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툭 하고 입질이 왔어. 느끼게 왔어요. 근데 더 물 줄 알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게 뭐 1분, 2분, 3분 지나가는 것보다 툭 하고 입질이 왔는데 한 15초, 20초 사이 입질이 없어. 그럼 올려서 어차피 수심 낮잖아요. 20m 안쪽 건, 10m 전후 건이니까 올려서 확인해 봐요. 새우가 없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부지런한 낚시라고 얘기한 거고 제 낚시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새우 어떻게 끼고 채비 소품 이런 거 말씀드릴 건데 어떻게 채비를 뿌리는지 북발이 낚시의 장점 외수질 낚시의 장점은 낚싯대하고 릴만 있으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채비 별로 안 들어가니까 준비 과정이 별로 돈이 안 들어간다 이런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면 채비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떻게 뿌리는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기존 채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기존 채비 기둥줄이라고 하죠. 우리는 기둥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기존 채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쭉 이게 전체 한 110m, 1m 110cm 아니면 1m 정도 되는 길이고요. 봉돌은 이런 버린 봉돌 이런 길이는 보통 한 7cm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존 것들은 이게 기존 거네. 기존 거는 이렇게 보면 기존 거는 이게 길이가 봉돌 뺀 길이에요. 봉돌을 뺀 길이는 약 30cm. 그 다음에 가지줄은 이런 묶음 바늘인데 이건 제가 장착을 해놓은 상태로 보여드린 거예요. 묶음 바늘인데 묶음 바늘은 보통 1m에서 80cm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기존 채비예요. 기존 채비라는 거는 이 단차 조절을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농어민어 외수질 채비니까 북발이 사실은 옳지 않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단차 조절하는 채비가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나? 이 채비일 거예요. 이 채비일 거예요.
이 단차 조절인데 이거 아시잖아요. 단차 조절. 여기 밀문 올라가고 여기 밀문 내려가고 펼치면 안 움직이는 면사가 들어 있어가지고 이런 채비예요. 그래서 북발이 낚시는 농어 민어하고 다르게 아까 미세하게 다르다 했죠. 조금씩 다르다는 부분이 이거는 30cm를 줬는데 이거는 봉돌 포함해서 한 뼘 그러면 손 크기에 따라서 18cm에서 한 22cm가 되겠죠. 20cm를 봉돌 포함해서 20cm를 넘어가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봉돌로 붙여버리면, 이거를 단차를 너무 붙여버리면 역효과가 나니까 한 뼘이 살짝 안 되게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제 경험상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가지줄. 이게 이제 이 생미끼 묶음채비가 이렇게 나오죠. 뭐 이거는 22호인가 그래요. 22호, 보통 20호, 22호 가지가라 그러는데 북바리가 작다고 20호, 22호 쏨뱅이 요만한 것도 먹어요. 그러니까 20호, 22호를 준비해 가시는 게, 22호를 왜 준비하냐면 오다가 잘 떨군다. 20호 썼는데 18호 썼는데 그럼 높은 호수의 바늘을 바꾸시면 떨굼이 덜합니다. 그래서 18호, 22호, 20호, 22호는 꼭 가져가시고, 이 가지줄 길이 매우 배타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스펀지가 막 꼽아져 있잖아요. 이걸 뜯어갖고 거기다 막 하나씩 꽂고 그때그때 빼서 쓰잖아요. 채비가 이따 원줄 때 얘기를 할 텐데, 채비가 제가 하던 대로 저는 했을 땐 이 기둥줄 채비는 잘 안 떨어져요. 바늘만 잘 떨어지게 그렇게 채비를 꾸리는 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바늘만 떨어지니까 바늘을 쭉 놔두고 계속 꼽아 쓰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다시 쓰고. 그래서 3,000번 빠졌네. 이 길이가, 이거는 몇 미터가 돼 있지? 10개. 하여튼 기존은 1m에서 80cm가 이 길인데 물이 갈 때는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물이 조금이라도 덜 간다, 천천히 간다, 이런 느낌 받으시면 북바리 낚시에서는 과감히 잘라. 몇 cm로? 40에서 50으로. 저는 50cm를 주로 딱 자르고 매듭을 집어넣고 매듭을 할 거 아니에요. 매듭을 하면 48, 47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많이 써요. 북바리는 가지줄 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80cm를 그대로, 1m를 그대로. 근데 농어, 민어, 외수질 할 때는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지줄이 좀 길어야 새우 액션이 잘 나오니까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는데, 북바리 낚시는 잘라서 40에서 50 정도, 50 정도를 주로 잘라서 쓰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제 경우에요. 단차는 어떻게? 봉돌 포함해서, 이 봉돌이 7cm예요, 그죠? 버린 봉돌 요게 7cm예요. 요게 7cm 포함해서 한 뼘. 그럼 이거 한 15cm, 13cm밖에 안 되겠죠. 이 단차를 내려서 조절하는 거. 그리고 기존 채비가 많아, 요게 많아. 그럼 이거 안 사셔도 돼요. 왜? 이거를 밑에 있는 여기 핀도레를 잘라. 그리고 길이에 맞춰서 핀도레를 묶어요. 우리 다 묶을 수 있잖아요. 묶어서 이거를 13이나 13cm로 맞춰서 묶어 넣어서 쓰시면 돼요. 굳이 바꾸실 있는 거 다 소진하고 이걸 사시면 되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농어, 민어, 격포항은 있잖아요. 이거 30도 아니에요. 격포항은 두 뼘 딱 되게 맞춰서 가라 그래요. 격포항 채비가 사실은 따로 파는 데가 있는데, 격포항 채비는 딱 두 뼘이에요. 30cm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단차를 많이 줘요. 이건 농어, 민어 얘기고, 오늘 북바리 얘기니까 북바리는 봉돌 포함해서 한 뼘, 20cm가 안 되겠죠. 가지줄 조류가 조금이라도 늦게 간다고 느끼면 바로 과감하게 50cm나 40cm로 하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 써 있네요. 근데 단차 봉돌 포함, 이거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우 끼는 거. 이 농어, 민어, 외수질 낚시에서 새우 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채비도 나왔어요. 어디 갔냐? 이런 거. 이런 게 나왔는데, 이렇게 고무줄을 이용해서 나오는 이런 채비가 있는데, 요게 제가 올 봄에도 써보고 좀 써봤는데, 새우가 작은 거, 또 봄에 나오는 거, 얼마 전까지 나오는 거는 새우 껍데기가 물렁물렁하잖아요. 했더니 등이 이렇게 돼서 휘어져 있고,
그러니까 쓰려면 껍데기가 단단하게 새우가 여물 때 있잖아요. 그때 쓰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작은 새우에는 약간 이 고무줄을 더 키우던지 하는 이 채비 만드시는 회사의 트리플인데요. 사장님 조금 더 보강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바늘 호스도 좀 더 이거는 뭐 3호, 2호, 3호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바늘 크기도 키우고, 물른 새우를 썼을 때 이렇게 뒤로 안 젖혀주고 막 이렇게 조금 더 보강해 주시면 정말 좋은 채비 같아요. 이거 지금 현재 껍데기가 단단한 채비, 새우에 쓰면 굉장히 좋은 채비인데, 좋은 바늘인데, 요거 조금만 더 개선하면 뭐 이거 끼우는 고무를 좀 더 키운다든가, 바늘로서는 당연히 좀 키워야 되는 개선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좋지만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다. 예, 새우 끼는 방법. 새우가 옆으로 봤을 때 보통은 이렇게 끼우세요. 새우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위에서 본 그림이고, 밑에서 본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뿔이 있고 여기 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가미처럼 딱딱한 갑이 있어요. 갑. 그러면 바늘을 보통 이렇게 옆으로 끼우죠. 이렇게 해서 끼우죠. 네, 그게 이거고, 끼우는 방법. 근데 이거는 뇌니까 까매요. 이 뇌는 건드리지 않고 밑으로 딱 끼는 거예요. 그게 이 그림. 요것도 뇌가 여기 있고 앞이 여기 있고 뿔이 여기 있어요. 밑에서 이렇게 끼면, 저는 주로 이렇게 끼는데 이걸 왜 추천하냐면, 이렇게 한번 안 하시던 분 해보고 끼면 입 걸렸을 때 챔질해서 올려보면 붕어래. 북바리가 이렇게 걸려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입 걸림이 잘 된다는 얘기겠죠. 뇌는 절대 안 건드리고 이렇게 새우가 있으면 바늘을 아래서 침 나온 대로 위로 이렇게 끼면, 이거 제 영상에 옛날에 많이 올려놨어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봉토롭스는 보통 선사에서 수심이 북바리 낚시는 20m 내외 안쪽이죠. 10m 전후. 북바리 낚시는 낮은 데서 낚시해요. 외수질 뭐 많이 낮은 데서 낚시하니까 봉토로스는 40호, 50호가 기본인데, 저는 30호 한두 개는 갖고 가요. 30호 봉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류가 아예 안 갈 때 단차 조절 40나 50 하고 봉돌 약한 거에도 안 밀리잖아요. 그럼 좀 더 예민하게 입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북바리 입질 얘기 좀 해드릴까요? 북바리가 뭐 여러 유튜브들 얘기하는 거나 뭐 낚시하시는 분들 얘기하면 물고 간다, 그런 게 많지요. 맞아, 많아요. 하지만 물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미세하게 탁 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가지줄, 가지줄 설명 안 했구나. 잠깐만 3000포로 빠질게요. 아까 액션을 줘야 된다는 거, 이제 기둥줄이 있고 봉돌이 달려 있고 단차 조절해. 이게 새우가 달려 있어요. 새우. 그럼 이 가지줄이 항상 펴져 있어요. 이게 50cm 줄인다 그랬잖아요. 줄가 안 가면. 기존은 80에서 1m인데 이게 항상 펴져 있어요. 새우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펴져 있을까요? 늘어진 경우가 펴져 있는 확률보다 많아요. 그래서 뭐 살랑살랑 들어서 이거를 펴주는 느낌도 하는 거죠. 액션도 주면서 뭐 몇 가지 효과를 바래요. 이렇게 살랑살랑 몸에 대고 흔들어주면. 이게 항상 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우가 딱 물고 물렸는데 새우가 머리가 눌렸어, 꼬리가 없어, 이런 거는 늘어져 있을 때 새우가 북바리가 물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낚싯대가 이렇게 있고 이건 기둥줄이야. 낚싯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봉돌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텐션이 잡혔다고 봐. 이 기둥줄이 텐션이 잡혔으니까 이것까지 텐션이 잡혔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텐션이 잡혔으니까 예민하게 오겠지. 자, 스테이하고 긴장. 이거보다 이거는 늘어져 있다 생각을 하고 살랑살랑 펴주면서 좀 들면, 갑오징어도 그렇잖아요. 들면 무게감 있으면 챔질. 물고 있었으니까 무게감. 이 북바리도 물고 있었으니까 무게감. 이거를 펴주는, 그래서 살랑살랑. 3000포로 잠깐 빠졌고요. 봉토로스는 30도 한두 개. 조류가 안 갈 때는 조류발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30호 달아도 괜찮다. 낚시하기가 좀 더 편하다. 그 다음에 이제 원줄 얘기도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아까 여기서 제 낚싯대 K 모비딕
라이트 지깅 때 없으시면 구입하시면 참 좋아요. 릴은 크레반에서 4000번 크레인이라는 릴이에요. 이 릴을 저는 어디다 쓰냐면 피무랑 할 때 써요. 농어, 민어, 외수질 할 때도 써요. 방어할 때도 써요. 방어 호수를 좀 높여야 되겠지만 이건 거의 그냥 기존 저는 3호줄 감겨 있어요. 3호줄. 농어, 민어, 외수질도 3호줄. 피문어도 3호줄. 북발이 당연히 여기다 이제 2호줄을 감아가도 되지만 굳이 뭐하러 감아가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심 2m 안쪽 건 조금 넘어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10m 전후에서 하잖아요. 2호줄이나 3호줄이 수심 낮은 데에서 바다가 있고 2호줄, 3호줄 이 조류가 이렇게 가요. 받는 영향 분명히 3호줄이 더 받죠. 근데 수심이 낮으니까 봉돌 40호나 50호 쓸 때는 그렇게 영향을 덜 받는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외수줄은 3호줄이 좋아. 3호줄을 왜 쓰냐면 그러면 아까 이 채비 있죠. 채비. 기존 채비. 기둥줄. 이건 저 거의 안 끊겨요. 바늘만 잘 끊겨요. 그래서 3호줄을 주로 매달고 가고 뭐 1.5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채비 엄청 이 기둥줄하고 채비 엄청 날아갈걸요. 바닥이 걸리는 낚시니까 생각해 보시면 1.5, 1호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2호 이상을 쓰시는데 저는 기존에 피문어 할 때 매놓은 게 있으니까 농어 민어 할 때 매놓은 게 요거 크레만 거 400번 크레인 일이에요. 요거 매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낚시할 때 문제가 없었다. 2호줄 이상이면 된다. 그런데 1.5나 뭐 1호, 1.5 이런 거는 원줄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채비까지 싹 날아가니까. 그래서 저는 3호줄 쓰니까 바늘만 날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낚시 방법도 간단하고 채비 꾸리는 것도 간단하고 채비도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예 즐거운 낚시 이제 북발의 낚시 개념 아셨으니까 혹시 제가 얘기하는 거랑 다르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고 제가 미흡했던 부분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이후 설명 뭐 전화 통화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문자 주세요. 선문 선생 신국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